두 번째 이슈로 LCT, 지금 이영복 회장이 부산의 평대 제일 바닷가에 거의 한 3, 4천 평 되는 땅을 이렇게 헐값으로 부산시로부터 받아가, 원래 그거 미국 탄약청 자리였어요. 그거 빠지고 주민들이 받아가려는데 다시 그거를 갖다가 부산시가 또 노무현 정권이 이상하게 부산시로 토스하고 부산시는 헐값으로 이영복 씨가 하는 회사에 던져주고, 그리고 거기에 바닷가 앞에 원래 높이 못 지어요, 백사장 앞에는. 근데 이 도시계획을 바꿔가지고 30층밖에 못 짓는데 101층을 허가해주고 80층을 허가해주고, 그 다음에 주거지역을 정하지 못하는데 아파트를 하게 해줘 그랬어요. 원래 호텔로나 콘도로만 써야 되는데. 그 다음에 교통 환경 영향평가, 무슨 환경 영향평가 이런 거를 다 대충 해버리고, 거기에다가 또 더 나아가서 은행에 대출을 2조 7천억 되도록, 뭐 중국 회사, 중동 회사 왔다가 안 되니까 이제 포스코를 갖다 붙이고, 또 포스코 건설이 붙었어요. 거기에다가 또 살라는 사람이 워낙 비싸. 2,800만 원인데 평당. 최고 비싼 거는 60억짜리였습니다. 부산에. 65. 예,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없으니까 외국인 투자 유치를 해가 영주권 준다고 그 기간을 또 연장해 줬어요. 그렇게 특혜라는 특혜는 다 왔는데 이영복 회장은 이거 한다고 10년 동안에 아마 그들이 나설 거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좀 뺐어요, 비자금으로. 근데 그 양반이 옛날 다대만득 주기에도 한 20년 전에 사고를 크게 쳐가 한 7, 80억 뿌렸다가 2년 어디 국립대학 갔다 오시는데, 그때도 정관계 골고루 먹었는데 몇 사람만 다치고 입을 지켜줬다. 이래서 신의가 있는 사람이다. 업계에서는 평이 났는데, 이건 제가 이 특종으로 자료를 하나 보면 이 해운대 중동 토지 활용 계획이라는 이 문서가 애초에 지역 주민들이 미군 부대에 징발당했다가 다시 자기 땅을 회복하겠다라는 것을 법원이 노무현 정권 때 던져줬습니다. 부산시로. 그리고 부산시는 이영복 회장한테 줬어요. 자, 이 부분에서 지금 세계 정권이 다 관계돼 있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권. 아니 DJ까지 관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최순실과 이영복이 같은 개꾼인데 그렇게 됐다. 그래서 부산에 가면 옛날에 그 최동욱 총장 거기 그 저기 부산에 있던 그 여자분, 그분이 이영복 회장이 찐 빌딩 옥상에 거기에 그 스카이 라운지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했다. 뭐 여기서 이분은 법조계, 그 다음에 정치계, 그 다음에 관계, 그 다음에 권력 핵심, 막 로비에서는 대한민국의 이영복을 따라갈 사람이 없다라고 대단한 사람인데, 이 양반이 어제 갑자기 가족의 근유로 부산에 자수하러 오다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이 양반 마하버 타고 다닙니다. 이건희 회장 타고 다니는. 그래서 그 한국에 몇 대 없을 때부터 타고 다닌 사람이에요. 그래가 서울로 되돌아갔다가 호텔 앞에서 잡혔다는데, 제가 볼 때 이거 냄새가 굉장히 납니다. 뭐 이 일에 본질이 지금 뭐라고 보십니까? 최근에 최순실 게이트와 이영복, 이게 지금 제가 볼 때 앞으로 폭발적인 어떤 상황으로 갈 수 있고 하나의 또 카드로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이영복 회장이 만약에 준 사람 다 불러버리면 제가 볼 때 일개 중대는 깜빵에 쳐넣어야 될 거예요. 한국의 유명한 사람 중에. 저는 이제 뭐 배경을 황 소장이 다 많은 부분을 설명을 했지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째, 배경에서 why now? why now? 이 양반이 사실은 2016년 그 올해 7월 21일에 LCT가 뭔지는 아까 황 소장이 소개를 했습니다. 2조 7천억 들여가지고 101층을 해운대에 짓는데, 그 환경평가를 볼 때에 고도제한 때문에 안 되는데도 무리를 해서 지으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 90년대 후반에 부산 사하지구에 임야를 12만 8천 평 사가 그걸 택지지구로 바꿔가 한 1,000억을 해먹었습니다. 그게 다대만득 사건이에요. 근데 해먹고 2년쯤 도피하다가 이제 나타나서 자수해가지고 판결을 받았는 게 1,000억 이상 해먹은데 징역 2년에 집유 4년입니다. 그것도 하여튼 그때부터가 하여튼 재주가 보통이 넘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다시 그리고 난데 한 10수년을 조용한 것 같더니 다시 LCT 문제를 터뜨렸는데, why now라는 게 질문을 제가 하는 이유가 7월 21일 날 LCT 시행사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 압수수색을 한 이유 자체가 사실은 처음 이유는
500억 정도 비자금 그 은행에서 빌린 돈을 그 중에서 네. 본인이 돈을 PF 자금 중에서 빼가지고 챙겼다. PF 자금으로 20개 정도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가 한 320억 챙기고 또 비자금 한 200억 해가 500억 정도로 비자금을 빼돌린 것 같. 사실은 그것 때문에 접근을 했는데 21일 수사를 시작했지만 8월 초쯤에 소환을 하려고 하는데 바로 잠적했습니다. 그 잠적은 맞아요. 그런데 공교롭게 10월 24일 부산지검이 그 전까지는 그냥 검사 몇 명이 붙어가 2명인가 1명이 붙어가 하다가 10월 24일에 이걸 특수부를 배당을 시켜주는데 이게 아주 공교롭습니다. 10월 24일부터 최순실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터지지 말잔데다가 두 번째 10월 24일은 대통령이 개헌 이야기한 날입니다. 네. 만개에 나선 날이죠. 그런데 두 번째 또 재밌는 거는 10월 24일인데 우리가 롯데가 나라가 시끄럽도록 롯데 조사를 하고 후에 사실 최순실도 처음에 2명으로 시작해가 이제 확대한 게 25명인데 10월 24일에 부산지검 특수부에 배당하면서 이영복이 잡아가지고 일 해결해라 하면서 특수부에 30명의 검사를 갖다 붙여줍니다. 부산에서 30명이면 네. 부산에 검사 거의 다 붙은 겁니다. 부산의 검사 정도 아니고 진짜 하여튼 한국에 난다 긴다라는 검사를 이 특수부라는 건 아무나 검사 중에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말 강력범들을 다룬 경험이 없는 사람이면 특수부에 배당을 안 합니다. 근데 이걸 30명을 배당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납득이 안 가죠. 지금 최순실도 확대해서 확대해가 25명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30명이라는 것도 참 납득이 안 가고 세 번째로는 자수를 했다라는 거하고 체포를 했다는 얘기 두 가지 이론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검찰이 이 진짜 이 뭡니까 사람을 이 조사를 해야 될 사람을 자수하느냐 체포하느냐가 딴 얘기가 이 두 갈래 얘기가 나온다는 게 뭐 한쪽에서는 자수했다 검찰은 절대 자수 아니다 우리가 체포했다. 영화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자수를 하면 저 새끼가 우리를 불나고 일불러 저랬다 해서 나중에 누가 이렇게 땡기거나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자수를 하는 마음도 있었다. 하도 도망다니다 보니까 피곤하고 괴롭고 가족들이 근유해서 네. 가다가 내가 아니다 싶어서 왔는데 잡혔다. 네. 이러면 자기가 면피를 좀 하죠. 네. 그래서 하여튼 자수인지 체포인지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긴 얘기를 두고 나머지는 우리가 다시 풀어가더라도 아주 재밌는 얘기가 더불어민주당의 이춘석 의원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비박과 친이를 때려잡으려고 했더니 그걸 잡으려고 이영복을 붙들고 보니까 친박이 나와서 검찰이 너무나 당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타이밍이나 왜 하필 10월 24일 이때쯤 돼가지고 특수부를 만들고 그것뿐만 아니라 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문제에 대한 답을 얻으면 왜 거기 좀 더 얹을 것도 네. 있어요. 의원님. 뭔가 하면 이게 2007년에요. 여기 다 주민들 도장까지 있습니다. 제가 이 서류를 이걸 그냥 입수했겠습니까? 계약서부터 주민들 도장까지 다 있고 여기 다 있어요. 주민들이 불화를 자신들이 다시 받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요. 네. 군부대에 집당을 뺏긴 것은 그 군부대가 필요 없을 때는 그걸 갖다가 주민들한테 다시 되돌려주게 돼 있는데 그때 노무현 정권의 본거지가 어디입니까? 부산입니다. 네. 그때 느닷없이 법원의 판결로 이게 부산시로 가버렸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 땅이 부산시가 이영복 씨한테 헐값에 던져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영복 씨가 받아가기로 하고 받을 명분을 네. 그렇게 조정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자, 그렇게 되고 난 이후에 자, 그러니까 땅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는 노무현 정권이고 그 다음에 이거에 처음에 여기와 관련돼서 PF를 하고 건설사를 붙이는 과정에서 이명박 정권 또 여기에 관련된 인허가에 파격적인 혜택입니다. 아니 와이키키고 마이애미고 해변 앞에 100층짜리 봤습니까? 바로 백사장 앞에? 백사장에서 직선거리로 한 40m밖에 안 될 거예요. 바다에서. 거기에 100층을 갖다가 허락을 해줬다. 그걸 또 아파트로? 원래 부산의 해운대에 강변 그 해변 따라서 아파트는 한 개도 없습니다. 전부 콘도 아니면 호텔이죠.
그렇게 했다면 이거는 돈 벌어 먹으라고 아예 그냥 밀어준 거죠. 그렇죠. 1,000억을 전번 그 사하지구에서 사실 1,000억 이 지명 변경을 해가지고 임야를 택지로 바꿔가 1,000억 이상을 해먹은 죄가가 있는 사람한테 은행이 2조 7천억을 만들어줄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것도 납득이 안 되고 또 이 20개 업체가 입찰을 받는데 이름도 별로 없는 이 청안건설이라는 이 죄가가 있는 이것 때문에 원래 이 사람이 하던 이 건설회사는 다른 게 있었어요. 네, 근데 네. 요거 때문에 일부러 만드는 예, 동방주택, 예, 동방주택이라고 원래 갖고 있었는데 청안건설을 20개 경쟁업체 중에서 청안건설을 준 것도 사실은 납득이 안 되고 1,000억을 했는데도 사실 감옥에도 안 가고 살아있는 것도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이 안 되는 거가 아니고 다른 말, 납득이 안 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뒤에 실제 손이 없으면은 이런 일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삼척동자라도 이 전체 과정에 대해서 야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의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는 혹은 그와 연계된 사람의 힘이 아니고는 어떻게 이게 아니 뭐 27억짜리 아파트 같으면 얘기를 하지도 않습니다. 2,700억 아파트라도 웃기는 건데 2조 7천억짜리 사업을 하면서 한 개인이 이 사업을 끌고 가는 데에 정말 20개 기업에서 여기 된 것도 희한하지만 또 시공사가 우리나라 최고 업체 중에 하나인 포스코가 또 시공을 하겠답니다. 그 전에 네, 그 제 얘기 끝내고 아니 말 전에 이렇게 들어가서 끝내야 됩니다. 네. 그 뭔가 하면 처음에는 중동에서 끌고 왔다고 큰 소리 쳤어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중국에서 이상한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회사를 하나 끌고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저게 페이퍼 컴퍼니일 거라 이래 봤습니다. 그게 또 사라지더만은 그 다음에 포스코가 등장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코너에 몰려서 마지막에 죽게 된 상태에서 포스코가 등장을 했는데 왜냐하면 책임 시공이라고 해서 은행의 대출을 완전히 책임지고 가려 그러면 건설회사가 이 빌린 돈에서 대한만큼은 건설비에 들어간 건 우리가 책임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포스코 건설이 들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중간 과정에 이 관련된 정권이 노무현 정권, 사실은 이명박 정권, 이 우리 박근혜 정권까지 왔습니다만 사실은 실속은 못 챙기고 큰 실속은 못 챙기고 기반을 만드는 과정에 관계된 사람 물론 푼돈은 챙겼겠죠. 푼돈이라고 표현하면 너무 이상할지 몰라도 이 사업이 허가가 나려면 해운대 구청, 부산시 뭐 도시개발계획청 다 관련이 됩니다. 은행 그 다음에 포스코 다 이게 누구든지 다 퀘스천 마크를 갖고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와가지고 이 문제가 사실은 암적인 문제처럼 골마 터질 때도 터졌는데 더 일찍 터질 수도 있었는데 왜 지금 와가지고 이걸 터뜨렸냐. 최순실 사태가 터지고 난 안 잡는다고 했고 그 다음에 수사도 안 한다고 했고 시간만 보내고 있다는데 갑자기 본부가 커지면서 최순실 사건 때 터졌어요. 네. 이거 몇 주 전에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아마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의원님하고 저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 알고 싶다에 안 나온 이야기가 본질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우리한테 취재를 했더라면은 그게 내용이 좀 더 요거 하나만 갖고 갔어도 확실히 나왔을 텐데 이제 소위 말하는 일반 제보 좀 피해본 사람들 얘기만 해서 옛날에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에 한번 이 뭐 직접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분 제가 출연을 해준 게 방산비리 이규태 씨 때문에 내가 출연해 준 있는데 그것도 결과가 나온 걸 보니까 그때 방산비리 때문에 클라라와 관계된 방산비리 때문에 클라라가 방산비리를 했다는 게 아니라 클라라와 연계돼서 이규태 사건이 터졌을 때 온 나라가 방산비리를 근절하다고 난리를 쳤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이 결과적으로 나하고 인터뷰를 한 3시간 정도 했는데 나하고 제 커트는 한 15초만 나오고 15초만 나온 게 억울하다는 뜻이 아니고 본질이 완전히 하여튼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방송 축소돼서 인터뷰 하려면 계약서 써놓고 인터뷰해줘야 돼요. 저도 그러니까 옛날에 그래갖고 제가 그 3시간을 투자한 이유는
제가 유명해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방산비리와 관련된 핵심을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런 식으로 되는 것처럼 이것도 사실은 저는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거 한 줄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지금 황 소장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가 한 얘기들이 거기 안 들어가 있다 하는 거 보니까 보나마나 주변 얘기들을 듣고 그걸 가지고 토대를 했는데 제일 핵심은 why now입니다. why now. 왜 이 시점에 이게 이렇게 큰 문제로 불거지는, 분명히 저 얘기는 적은 문제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큰 문제는 틀림이 없는데 아니 관심도 안 갖는 두 사람 정도의 관심도, 검사를 관심을 안다는 게 아니라 두 사람 정도의 검사를 배당을 해가지고 그걸 정말 알려지지 않는 사건처럼 미미하게 가다가 10월 24일 이걸 30명을 이 특수부로 만들어가지고 30명을 인력을 여기에 투입했다라는 것 자체가 타이밍이 너무나 미묘하다는 뜻이에요. 제가 하나 더 이야기하면 야당은 왜 보통 이런 사건 같으면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이 이렇게 연루됐다. 그리고 부산에 이 야당도 기반이 많지 않습니까? 네. 훤히 다 알고 있죠. 자기 정권 때 씨앗이 뿌려졌는데 야당은 왜 LCT를 조사하라. 그래서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비리를 다 근절시키자고 떠들고 문제를 삼았으면 이 사건이 최순실 사건만큼 커졌을 건데 야당이 조용하니까 이거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건데 언론에 별로 보도도 안 되고 말입니다. 조용히 오다가 이제 어제 잡혔다 해서 떠들어요. 저도 이거 사실 기사 이거 하려고 뉴스 브리핑에 한 열흘 정도 준비해놨다가 열흘 전에 이게 무슨 조용하니까 내 혼자 떠들면 또 뜬금없다 싶어서 좀 기다렸어요. 자, 그런데 야당은 왜 조용했을까? 제가 볼 때요. 지금 최순실 사건이고 이 LCT고 다 조용히 끝나고 거국중립 내각으로 가든 딜 쳐서 책임 총리로 가든 조용히 가고 이 합의해서 가면 제가 볼 때는 LCT가 크게 기여한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또 앞으로 야당이 이 최순실 사건에 대한 입장이 어떻게 될 건가도 잘 볼 필요가 있고 비박이 또 입장이 어떻게 될 건가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새누리당에 만약에 국회의원이 연관됐다면 여기서 어디서 연관됐겠습니까? 부산에 있는 국회의원들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 하시면 야당은 왜 이걸 그때는 조용했나 얘기하면은 사실은 최순실 사건에 대한 파일은 누가 제일 많이 갖고 있습니까? MB정부가 제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박근혜와 경선을 할 때 이걸 샅샅이 다 조사한 거 아닙니까? 물론 그 후에 또 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최태민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 이전까지는 아니 그러니까 MB 정권이 최태민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자료가 있었는데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 선거 때 이런 내용들이 MB 쪽에서 조사했다면 사실 어떻게 해서라도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왔다라는 그 논리와 같은 논리 차원에서 야당도 이 문제를 노무현 시대 때부터 이미 그라운드를 만들어놨는 걸 안 터뜨렸다는 거 보면 되는 거죠. 아니 지금까지 시치미를 툭 떼고 있었어요. 시치미를. 네. 근데 과연 친이 내부, 당 내부 문제 때문에 이것이 갑자기 커졌을까? 그건 또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친이는 어떻게든 뭐 어르건 달르건 지금 있는 카드만으로도 제압이 가능할 거예요. 그걸로 갖고 한다면. 그런데 여기에 지금 진짜로 이렇게 갑자기 크는 거는 이 부분에 지금 이 최순실 부분 전체에 대한 흐름과 무관하지가 않다. 아니, 그래서 제가 why now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자, 이영복 최순실 개꾼. 이영복이 어제 갑자기 자순지 체포인지 어정쩡하게 잡혔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이 최순실 사태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좀 보시고요. 앞으로 진행되는 데 따라서 우리 이 뉴스 브리핑에서 써니뷰에서 또 좀 더 공개하겠습니다. 근데 의원님은 이거 이영복 씨하고 뭐 과거에 약주 좀 드셨어요? 아니요. 근데 어째 좀 잘 압니까? 아이 사건을 읽어보면 감은 오죠. 아이 황 소장님만큼 리서치는 안 하지만 저도 바보는 아니니까 딱 들으면 감은 오죠 당연히. 네, 이게 네. 네. 이게 사실 네. 굉장히 심각한 건데요. 네. 앞으로 굉장히 골치 아파지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그것이 알고 싶다보다 더 자세한 LCT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길 바랍니다. 의원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